늦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벌써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죠? 올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거든요, 시험 대비로 해서. 그랬더니 내년은 더 빠를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시작했으니까 시험 볼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 교재는 367쪽. 367쪽에 취득세, 비과세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가 나오는데 비과세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비과세는 뭐냐? 법 중에서 잔인한 법이 세법인데 세법에서조차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 따라서 이 비과세되는, 세법에서 비과세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나라에 충성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가 짠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이거예요. 비과세는 과세가 원칙이지만 이 조건을 던집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시험 범위는 뭐냐? 비과세 조건이 시험 문제란 얘기죠. 그러면 첫째 나와 있습니다.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 나와 있다. 우리가 국가라 그러면은 모든 조세에 대한 건 비과세가 되죠. 국가가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세 비과세. 국가가 등기 등록을 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세 비과세. 계속해야 되나요? 국가는 다 모든 게 납세 의무가 없다. 원래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 국가가 취득할 때, 두 번째는 뭐냐? 국가와 국가끼리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 네가 과세한다?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니네 나라가 비과세한다? 우리도 비과세하겠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면은 우리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틀리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요게 비과세가 나올 때 있고 과세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네가 과세한다? 우리도 과세하고, 네가 비과세한다? 우리도 비과세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니네 나라가 과세하냐 비과세하냐,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에 귀속을 했다. 국가에 귀속했다. 나라에 헌납하는 거야. 그 다음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다. 기부 체납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아시나 모르겠다. 민자 역사 들어봤어요? 민자 역사. 저 청량리역이다 그러면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걸 짓죠. 그리고 나 30년만 사용하고 나라에 헌납할게. 기부 체납.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니까 건물이 완공이 됐어도 나라에 기부할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 따라서 국가에 귀속하거나 국가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과세. 그런데 국가에 귀속, 국가에 기부 체납, 비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조건이 변경이 돼요. 이거 나 국가에 기부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돼. 우리 사업이 너무나 지금 위험해. 이거 팔아서 사업자금 쓸 거야. 그럼 국가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그럼 너 저번에 완성됐을 때 취득세 비과세 해줬잖아. 근데 이제는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어떡한다? 과세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조건이 변경이 됐다든가, 조건이 변경. 그 다음에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반대급부가 뭐냐? 나 이거 약속 지킬게. 국가에 줄게. 대신에 나 이 물건 사업할 때 필요하니까 나 사용 좀 하자. 단 공짜로 사용하자 이거야. 그럼 나라에 충성하면은 비과세인데 조건이 변경되거나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았다. 나라에 줄게. 대신 나 공짜 좀 쓰자. 이럴 땐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이거야. 나라에 충성했다. 끝.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됐다.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괘씸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으면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됐으면 과세가 된다. 끝. 어느 시점이냐?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한번 설명하고 교재 보면서 밑줄 치고 복습하고 두 번씩 하도록 하죠. 자, 요건 국가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것 세 가지. 첫째,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의 귀속, 국가의 기부 체납을 했으면 착하구나 비과세. 나중에 조건이 변경이 됐거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면 괘씸죄 뭐가 된다? 과세. 끝.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탁재산이 나옵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신탁재산이다 했을 경우에는 자, 그림을 한번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야, 나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 안 되겠다. 을에게 계약을 맺죠. 야, 을아, 나 요거 재산이 있는데 네가 한 3년만 관리해줘. 그럼 수수료 넉넉히 줄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계약을 했으면 갑은 누가 된다? 위탁자. 을은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요. 신탁입니다. 믿고 맡겠어. 그런데 이 건물을 취득을 했을 때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항상 위탁자가 취득세 내야 됩니다. 샀으니까. 그럼 여기에 신탁재산의 비과세라는 건 뭐냐? 탁탁이끼리 이전 등기했을 때.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취득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돼. 누가? 위탁자가. 그런 다음에 관리하기 편하라고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형식상의 이전이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을 한 거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가 비과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탁계약이 끝났어. 신탁계약이 끝나서 신탁해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원위치 찾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어도 신탁법상의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을 했을 때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낸다. 이걸 내가 이름을 줬어요. 탁탁이끼리 거래. 이게 몇 년 전에 독립문제로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 등기. 탁탁이끼리의 거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얘가 양도소득세 때 똑같은 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넘겨준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취득세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해서 신탁재산의 취득,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하나 더 해드릴까? 요건 뭐냐? 얘를 3년간 맡겨놨더니 관리를 너무나 못해. 야, 너랑 끝! 하고서
새로운 병이라는 사람과 신탁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위탁자가 얘가 누가 돼? 새로운 수탁자가 되겠죠. 따라서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을 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관리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위탁자가 새로운 신탁 계약을 맺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했어도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탁탁이끼리에 대해서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 환매권 행사다 그랬으면은 요거예요. 환매가 뭐죠? 환매? 야, 내가 지금 팔지만 3년 뒤에 내가 다시 살게. 그럼 3년이 지났어요. 따라서 야, 약속 지킬게. 다시 살게. 환매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약속을 지킨 거니까, 약속만 지킨 거니까 얘도 거래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취득을 했으니까, 따라서 취득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 왜? 환매권 행사, 환매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존속기간, 어려운 겁니다. 임시건축물이 있는데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1년까지면 비과세가 되고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재산세 때 또 나오거든요. 지금 알아두셔요. 임시건축물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몇 번 걷는 거예요? 한 번 걷는 거죠. 따라서 1년까지는 임시건축물은 안 보여. 따라서 비과세가 되고 1년을 초과했는데 남아있다. 그럼 당연히 증가된 걸로 보고 과세가 된다. 해서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되죠. 이 임시건축물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있죠. 공사 현장 사무소 보면은 가건물 저통가 컨테이너 막 갖다 놓고 쓰죠. 공사가 요즘은 너무나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 1년 이내에 다 건물 짓잖아.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죠. 자, 공동주택,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는데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개수가 뭡니까? 조금 뜯어 고치는 거야. 조금 뜯어 고치면 아파트 뭐예요? 좋아져봤자 크게 가액이 증가되지 않죠. 따라서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쳤어. 크게 뜯어 고쳤으면은 가액이 많이 증가되겠죠. 이럴 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갈래길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시가표준의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은 개수냐 대수선이냐. 한번 개수로 나오면 그 다음엔 대수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게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하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 이건 세금 내지 마. 비과세.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쳤으면 야, 리모델링 크게 했구나. 가격이 많이 올랐겠네. 요것은 과세가 된다. 해서 두 갈래길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꿍시렁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 없는 차를 왜 상속받냐 이거야. 그죠? 따라서 최근 들어와서 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힌트가 다 나오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다. 원래는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받았으면 취득세 내면 돼야 안 돼요. 사용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폐차 처리할 차를 상속받겠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해서 여기까지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 될 경우에는 요 안에 답이 있어요. 8개. 재밌는 건 요게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비과세. 자, 그러면 이제 교재보고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367쪽에 보면은 비과세 1번 과세권자 1번 밑줄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다 비과세가 되는데 외국정부의 밑줄 괄호 안에 상호주의라고 나오죠. 상호주의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하고 니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이걸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주의는 국가 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의 부동산. 그럼 나라에 기부하는 거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조건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기억 보니까 국가 등 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밑줄 조건 변경. 시험엔 조건 변경이라는 지문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괘씸죄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밑줄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밑줄 무상으로 양여 증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밑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데,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야 이거 내가 국가에 주는 거 약속 지킬 테니까 나 3년만 공짜로 좀 쓰자. 반대급부는 괘씸죄야. 왜? 일반적으로 세금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무상 사용권을 달라 공짜로 쓰면은 괘씸죄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형식상의 소유권 취득은 동그라미 1번 밑줄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그냥 그렇게만 보면 착각할 수 있죠. 위에다 괄호를 써놓고 시험에 나오면 콕 찍어서 어떻게?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가 위탁자,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을 할 때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해서 신탁재산은 이것만 알면 탁탁이만 알면 문제풀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해서 탁탁이끼리 이전해 둔 건 형식상의 이전이라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2번 여기서 알아두시 또 시험 문제 풀 때 앞에 법이 여러 개 나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법은 패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법률이 많이 나올수록 뒤에 답은 쉬워요. 답이 쉬우니까 이걸 숨기려고 앞에다 법을 하나 두 개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앞으로 법이 2개가 나왔다 그랬으면은 이건 무조건 뒤에 답이 쉽게 숨어 있어요. 자 볼게요. 2번도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나 나왔고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 폐지법률 부칙. 이건 뭐야? 우리 세법에서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럼 뒤에 답이 뭐가 있느냐? 바로 밑에 밑줄 환매권 행사. 다른 거 볼 거 없어. 법률 패스. 뒤에 보니까 환매권 행사. 아, 환매는 약속을 지킨 거구나. 약속을 지켰으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좀 위에 국가 간에도 기부 체납도 이게 있었잖아. 나라에 기부할게. 끝. 약속 지켰으면 비과세. 야, 조건이 변경됐어.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과세.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약속 지키면 비과세.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밑줄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요건 재산세 때 또 나옵니다. 임시용 건축물 취득인데 밑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과세. 항상 세법 문제는 두 갈래 길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느냐? 밑줄 공동주택의 개수의 동그라미요. 그럼 뒤로 보니까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괄호 안에 동그라미 대수선은 제외. 제외라는 건 뭐예요? 과세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수선 제외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대수선 과세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럼 따져봐요. 여러분 집이 지금 시가 표준액이에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여러분 집 9억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으면 비과세다 이게야. 그러니까 항상 세금은 기억하기, 외우기 싫으면은 여러분 주의를 먼저 보란 얘기야. 일단 여러분 집을 조금 고쳤어. 그럼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신고 없어요. 그러니까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러나 크게 리모델링 대수선을 했으면 뭐가 된다? 과세. 두 갈래 길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왔는데, 자 밑줄 나와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동그라미,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억.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 나이가 넘어서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내린 게 이거잖아.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으면은 취득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쉽게 쓰지도 못할 거, 홍수에 침수된 걸 폐차 처리 안 하고 상속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된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취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요거 앞으로 범위가 1년 내내 똑같아, 비과세.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잘했으면 잊어먹을 만할 때 기본서 때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비과세 끝이야.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취득 시기가 나왔습니다.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건데 요거예요.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했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신고할 때는 기한을 정해주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그럼 60일도 중요하지만은 언제부터 60일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날이 취득일이야.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날짜를 계산하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때부터인데 착각을 해서 우리가 미리 뒤에서 했다. 그러면 60일이 넘어가면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 그래서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제일 먼저 나와 있을 때 요거부터 보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될 때가 있고 계약상의 잔금일이 될 때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재밌는 건 뭐가 있느냐? 개인 간의 거래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랬으면은 항상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랬으면은 계약서상에 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야.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계약상의 잔금일, 요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오케이? 그런데 계약상의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다. 이건 실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은 언제 주기로 한다. 이걸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계약서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주겠다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잔금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항상 60일이야. 근데 잔금일이 없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뭐가 된다?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간이 아니면 뭐가 되느냐? 날짜가 객관적으로 날짜가 입증이 됐다. 객관적으로 이 날짜가 입증이 됐어. 그럼 계약서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입증된 날짜, 그 날짜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의 잔금일. 그러니까 실제로 돈 준 날짜가 입증이 돼.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냐?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을 때. 그러면 국가로부터 취득을 하면 국가는 내가 잔금을 언제 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분이 국가야? 이분이 국가야? 내가 국유지, 국가 땅을 사고 잔금을 내가 오늘 줬어. 그럼 국가는 내가 잔금을 언제 국가에 입금시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또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국가로부터 내가 샀어. 그럼 내가 국가한테 샀으면 잔금 언제 줬는지 국가는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줬다. 그럼 그날이 사실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얘기야. 입증이 되니까. 국가가 어떻게 아는지 잘 몰라요? 국가한테 입금시키면 내가 이분한테 돈 줬어. 그럼 이분 언제 돈 받았는지 알아 몰라? 당연히 알잖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을 때는 내가 잔금 준 게 입증이 돼. 그럼 그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은 세관을 통과해야 되겠죠. 세관을 통과하면 돈을 줘야 통과되겠지. 관세를 물어야 통과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세관에다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세관에서는 내가 언제 돈을 입금시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그 날짜가 입증된 날짜야. 그 다음에 공매, 경매를 했어. 내가 경매 입찰해서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1억에 낙찰받으면 1억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겠지. 그럼 내가 언제 경락대금을 입금했나? 경매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알아요? 불안한데? 그럼 그날 입증된 날이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이야. 그 다음에 판결문.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죠. 법원에서 이렇게 작성하죠. 갑은 을에게 1억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에 날짜가 나와 있죠. 요 날짜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럼 판결문에 의한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런데 판결문만 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 이건 쌍방이 화해했대. 지들끼리. 인락, 지들끼리 인정했대. 법원에서 작성한 판결문은 신뢰가 되지만 자기들끼리 화해했다.
자기들끼리 인정했다.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얘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 해서 판결문에 작성된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부에 의해서, 장부는 누가 작성을 해요? 법인이 작성하죠. 그럼 여러분 회사 다녀보셨겠지만 회사는 입금과 출금이 있으면은 그때 장부에 써야 돼요. 따라서 장부에 1억을 지급했다. 언제? 11월 25일 날 지급했다. 그러면 회사는 지출되는 것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이면 큰일 나죠. 분식회계가 되는 거야. 제재가 가해지죠. 따라서 장부상의 날짜가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배울 거 미리 할게요. 앞으로 세법에서 법인이 많이 나옵니다. 법인이 나오면은 항상 장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장부상에 나와 있는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법인은 뭘 작성해야 된다? 장부. 그럼 장부상의 날짜가 취득일이야. 장부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법인이 나오면 앞으로 법인장부의 금액, 법인장부의 날짜, 요건 꼭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같이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5가지는 계약서 필요 없어. 날짜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날짜죠. 입증된 날짜니까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된다. 끝.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쉬워. 얘만 독립문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단어만 찾아요. 첫째, 국가,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가 나왔다 그러면 이 날짜가 인정이 됩니다. 이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 다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박스에 이게 나오는 거야. 박스에.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다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또는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아닌 것은 해갖고 요거 4개 집어넣고 계약서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어만 찾아. 얜 함정이 없어. 단어만 찾고 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일. 단어가 없다. 계약상의 잔금일이 된다. 그럼 단어 5개는 뭐가 있느냐? 항상 이래요. 국, 수, 공, 판, 장. 국수, 공판장 5개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그래서 국, 수, 공, 판, 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국수공판장을 외웠는데 이건 많이 해봐야 되죠.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끝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국, 국가로부터. 수, 수입. 앞뒤 볼 거 없어. 공, 공매, 경매. 판, 판결문. 장, 법인장부. 요 단어가 나오면은 뭐가 된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면 뭐가 된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이걸 처음에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야 돼. 국수공판장이 있다. 사실상 그 말이 없다. 계약상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등기일하고 비교를 해서 마지막으로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이런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취득세는 제일 먼저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1차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끝이 아니고 등기일과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둘게.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도 등기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여기서 한 가지 들어가요. 세법에서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느냐? 빠른 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빠른 날로 할까요? 그렇죠. 세금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어. 요거 미리부터 얘기할게요. 첫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거든.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울 텐데 금액이 여러 개 있다. 어떤 금액? 큰 금액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율이 여러 개가 있다. 이 중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이 세 가지가 세금의 성격이야. 세금이 뭐냐?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이게 세금의 성격입니다. 요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다시 한번,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많은 금액? 높은 금액? 큰 금액. 그 다음 세율이 여러 개 적용될 때는 높은 세율. 이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세금의 성격.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자, 연부다 그랬으면 할부죠. 할부다 그랬으면은 사실상의 할부금 지급일이 된다. 그러니까 할부가 나왔을 때는 이거예요. 할부가 나왔을 때는 할부 계약을 써야 되겠죠. 계약서. 할부 계약서, 야 10년 할부다.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다. 계약서 썼어. 세법에서는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인정을 못해. 왜? 계약 조건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주기로 했다. 경기가 안 좋으면 6천만 원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년 5월 5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10월 5일 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부다 그러면은 약속한 건 인정을 안 해. 실제로 준 날, 실제로 준 금액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할부다 그랬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약정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부는 세법에서 가끔 나와요. 연부는 뭐냐? 할부의 일종이죠. 할부. 할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대금은 2번 이상 나눠내는 것. 2번 이상.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있죠. 물건은 가져가고 할부는 매일 쪼개서 줘. 매일 쪼개서 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알면서 왜 이래? 물건은 가져가고 돈은 매일 쪼개서 갚어. 뭐라고 그래요? 일수? 일수도 맞죠. 이건데 이거는 분식집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명색이 세법을 배웠으면은 일수 노후 일부가 나고 일부. 일수 노후.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갚어. 뭐라고 그래? 월부. 다 아는 거예요, 세법. 1년에 한 번씩 갚어. 뭐라고 그래요? 연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좋은 상식 배웠어요. 일수, 노후, 일부. 만약에 얘를 일수 그러면 얘를 월수라고 해야 되고 얘를 연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부, 월부 취급을 안 해. 연부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부는 사회에서 말하는 할부의 일종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금액이 크니까 연부를 사용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일부 월부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름을 줬어. 이전의 시. 이거는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옵니다. 이전에라고 한다는 것은 날짜가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어떤 날을 써라? 빠른 날. 그럼 답이 나와.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취득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이럴 줄 알았어? 준비된 거 많아? 취득일 이전에 등기.
취득일이 빨러, 등기일이 빨러? 다시 한번 침착하게. 취득일이 나와서 내가 뛰쳐나가고 싶었어. 취득일 이전에, 미치겠어.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어. 그럼 취득일보다 등기를 빨리 했다는 얘기죠. 이전에 뜻 이해가요? 요구하기 전에 이해했다 이거야. 그럼 빠른 날이 언제 된다? 등기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이전에가 나오면 뒤에 게 빠른 날이야. 무지하게 어려운 표정인데, 그래서 이전에라고도 나오고요,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나와. 어떤 날은 성음 빼고 전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일 전에 등기했다 이거야. 그럼 언제가 빠르다? 등기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왜 이게 나왔냐? 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 유치해서 그래. 뭐냐?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일단 뭐예요? 계약서 쓰죠. 계약금 줘. 그 다음에 증도금 주죠. 그 다음에 잔금 치르지. 그 다음에 등기하죠. 등기를 맨 나중에 하잖아.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잔금 치르고 등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 그럼 예외로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이 언제가 돼요? 등기일. 이게 시험에 곧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의 출제 경향 조금 이해가요? 남들이 다 아는 상식은 안 내. 실무에서 없는 것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힌트를 주어줘. 이전에. 이전의 뜻은 이해가요? 아니야, 어려울 것 같아. 뭐가 빠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가끔 출제가 되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은 반품. 홈쇼핑에 반품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샀어. 태그를 띄면 반품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구두를 샀어. 구두를 갖다가 신고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일주일 동안 다녀. 그런 다음 반품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용을 했으니까. 그것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비린내 나게. 이 부동산도 똑같아요. 반품이 필요한데 딱 3가지가 포인트야. 자, 취득세는 신고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죠? 60일. 반품도 60일이야. 취득세는 항상 60일이야. 첫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품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반품은 뭐야? 단순 변심만 돼도 반품이 가능하죠. 취득 부동산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돼. 쌍방 합의. 야, 이거 계약 해제하자 라는 게 조서로 입증이 돼야 돼. 무슨 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은 조서로 해지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돼. 그럼 첫째, 60일 이내 반품해야 되고 화해조서로 입증이 돼야 된다. 이건 틀리게 안 나와. 이건 틀리게 안 나와. 뭐가 포인트냐? 태그 띄는 거. 태그. 옷은 태그를 띄면 반품이 안 되지만 부동산 태그는 뭐냐? 등기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가 되면 반품이 안 돼. 왜? 등기가 됐다는 건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취득이야. 그런데 등기 등록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화해조서로 해제된 게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얘가 항상 나와. 어떻게 나오냐? 2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원칙부터 할까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왔으면 맨 마지막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만 알면 돼. 60일은 틀리게 안 나와요, 대부분이. 그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등기 등록한 후에 쭈쭈쭈쭈쭈쭈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등기가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번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지문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반품을 할 때는 조건이 3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등기 등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등기 등록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면 답이 나와. 그런 다음에 맨 뒤에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거 2개만 보면 무조건 실수가 없습니다. 반품의 뜻 이해가요? 해서 항상 등기가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등기가 안 됐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시험엔 예가 심작입니다. 심작. 예와 예. 이게 시험이지 60일 화해조서는 틀리게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무상승계. 무상승계는요 상속과 증여가 있죠. 그러면 상속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상속이야. 상속이란 말이 없이 무상 이렇게 나오면 얘는 증여를 뜻한다는 거. 말 이해가셔? 그래서 괜히 무상승계 나오는데 이거 증여와 상속 2개가 있는데 뭐지? 이러면 안 돼. 무상이 나오면 항상 상속일 때만 상속자가 나와.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무상은 무엇을 뜻한다? 증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상이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주는 거. 사망을 했을 때만 상속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상속은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는 언제가 되냐? 계약일이 되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여는 계획적이야, 우발적이야? 에? 이런 게 다 주변의 상식이야. 증여는 계획적이에요. 떡볶이 할머니 30년 떡볶이 팔아서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단 내가 죽거든. 계약서 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 상가 건물하고 지급한다. 대학교에. 그럼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무섭잖아요? 계약하는 날 취득일로 봐서 대학교는 취득세 신고해야 돼. 이날로부터 60일이네. 기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무섭잖아요? 만변하기 전에 취득세 걷겠다 이게야. 근데 할머니가 50년 더 살다 가셨어. 그럼 취득세를 50년 미리 내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계획적이야, 우발적이야? 계획적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식구들 모임에서 얘기해요. 당장 쫓겨나요. 우발적이야. 그럼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언제가 상속 개시일 되느냐? 실무에서는 사망한 날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날이 상속 개시일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계획적 계약서, 요거는 우발적 돌아가신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몇 개만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돼. 첫째, 자가건축물이 나오는데 내가 건축물을 집니다. 상식. 내가 건축물을 집니다. 그러면 완공을 해. 증권검사 받아. 야, 이제 사용해도 좋아요. 사용승인서라는 걸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해서 자가건축물일 때는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7월 7일. 얘만 알면 돼. 얘만. 원칙. 자가건축이다.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왜? 얘만 알면은 얘 말고 날짜가 여러 개 있다. 얘는 틀리게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야, 내 건데 좀 일찍 쓰자. 5월 5일 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에이, 내 건데 뭐 그냥 나 들어가 쓸래. 사실상 사용일.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항상 어떤 날만 하는데 빠른 날이야. 그러니까
원칙만 알면 재밌는 거는 원칙을 틀리면 원칙이 틀리게 나오지 나머지 것들은 틀리게 안 내요. 낼 수가 없어. 뭐 여기에 임시사용 승인일인데 임소사용 송인일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을 때는 원칙만 공부합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렇지 않고 날짜가 또 날날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중에 어떤 날만 찾으면 돼? 빠른 날. 그러니까 답 찾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건축법에 허가를 짓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건축법 허가를 받아줘야 되겠죠. 허가 안 받고 짓는 거는 거의 없잖아. 근데 시험에 나와요. 건축법의 허가를 무슨 사연이 있는지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다. 그럼 허가를 안 받으니까 승인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남는 거 하나 있잖아.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냐? 허가 없이 짓느냐? 허가 없이 지으면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간단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힌트가 나와. 차량기계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나왔어. 변경을 하면은 날짜가 2개가 꼭 나와야 돼.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2개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둘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빠른 날. 너무 간단하잖아. 2개 나오면 정답이야.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하나만 나왔어. 사실상 변경된 날 끝. 이러면 틀리는 거야. 변경을 하면 항상 날짜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고 그럼 너무 쉬워.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또 이전의 시가 또 나왔어. 볼까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변경일 이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이제 좀 나아졌네. 이제 제정신 들어왔어요. 그럼 그 중에 사용일 빠른 날이 된다는 얘기죠. 빠른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산분할. 재산분할과 공유물 분할이 있어요. 남남끼리 헤어지면 공유물 분할, 부부끼리 헤어지면 재산 분할. 그럼 부부끼리 재산 분할을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기분 좋은 날. 재산 분할은 헤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좋으면 해줘요? 바깥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따 저녁에 재산 분할하러 갑시다 이래요? 싸우다가 재산 분할이 되는 거, 헤어지는 거. 그럼 기분이 왼수 같아, 천사 같아? 왼수 같죠? 요즘 많이 그런가 봐요. 힘내고 살아요. 왼수 같을 때는 내가 기분 좋은 날이 언제냐? 내 이름으로 등기친 날. 항상 날짜 물어봤을 때 애매한 게 나오면 내가 기분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이 언제가 될까?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한 날 비로소 뺏었다 이거야. 그럼 기분 안 좋나요? 그래서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재산분할 싸웠구나, 갈라섰구나.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내일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걸 내 단독명의로 이전 등기한 날,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 끝. 이러면 되잖아요. 기분 좋은 날은 내 이름으로 등기 친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그날이 가슴 아픈 날이에요?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해서 날짜 물어봤을 때 애지간하다,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럼 다 등기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등기 친 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 시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잘 알아두셔야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합니다. 한번 간단히 왜 중요하냐? 하나 하고 쉽게요. 취득세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60일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건 취득세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10개. 이 안에 답이 있어.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미리 얘기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 많이 보유하면 세금이 싸단 얘기죠. 그럼 보유기간은 뭐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야. 등기부상에. 그러면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양도일이 언제로 보이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만 시험에 나와. 양도소득세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같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한 번은 취득세, 다음에는 얘가 나와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 중에 요 취득일과 요 취득일은 대부분이 같아요. 두세 개 빼고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면 양도소득세 때 좀 편하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기억이 날까 모르겠다는 얘기죠. 뻔해. 이렇게 하면 나올 게 뻔하잖아. 취득세는 취득일만 중요해.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도 중요하고 양도일도 중요하다. 왜? 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게 시험범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얘가 나오면 다음 시험에 얘가 나와. 그 다음 시험 얘가 나와. 두 개뿐이 없으니까 이런 게 출제 경향이 되는 거죠. 우리 다음 달에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찾는 요령도 가르쳐 주는 거고. 자, 요거에 관한 것이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